어느 역사가는 인간의 탐욕 덕분에 문명이 발전해왔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끝없는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 전에 없던 것들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욕심은 쉽게 복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간의 탐욕과 무지가 빚어낸 모압 석판의 발견 과정에 얽힌 일화를 살펴봅니다. (1868년) 사해와 인접해 있는 모압 지역에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막에서 생활하는 베두인족이 디본의 예터에서 이상한 석판을 발견한 것인데요. 그들은 검은색 현무암으로 제작된 이 조각물이 심상치 않은 물건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하던 고고학적 발굴에 인부로 참여하면서 소소한 정보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베두인족들은 검은 석판의 몸값이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하고서 다른 곳으로 일절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단속을 충분히 해두었는데요. 서구인들 가운데 이 석판을 최초로 접한 사람은 고고학과는 거리가 멀었던 독일인 선교사 프리드리히 클라인이었습니다. 그는 베두인족의 안내를 받아서 일부러 먼 길을 마다 않고 그것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석판에는 전혀 의미를 확인할 수 없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선교사는 석판의 내용을 직접 탁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명문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귀중한 보물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나게 되었습니다. 석판의 소문을 듣고서 구입하겠다고 여럿이 달려들었지만 유럽의 보물 사냥꾼들에게 이미 적잖이 속은 경험이 있는 베두인족들은 신중했습니다. 유럽인들이 검은 돌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안에 황금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보물을 끄집어낼 수 있을지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두인족 중 누군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람에 불을 지피고 석판을 거기에 밀어넣어 돌이 충분히 달궈지게 하고 그 위에 찬물을 끼얹자. 이 작업을 몇 차례 반복하자 결국 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던 황금은 어디에도 없었죠. 안타깝게도 성경의 기록을 역사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귀중한 고고학적 증거물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새겨진 내용은 추측할 수 있었는데요. 고대 히브리어와 비슷한 모압어로 기록된 이 모압 석판은 1인칭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싸웠고, 나는 죽였고, 나는 정복했고, 나는 건설했다. 이 말은 모압의 당시 상황 배경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데요. 모압은 해마다 이스라엘 국왕에게 엄청난 양의 복물을 바쳐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압은 오므리 때부터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서 아합이 국왕으로 제위할 때까지 충성을 맹세하며 복물을 바쳐야만 했는데요. 아합이 죽고 그의 두 번째 아들 요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모압은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모압의 국왕 메사는 이스라엘의 속박을 벗어나게 되었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내용을 석판에 기록해서 자신의 고향 디본에 세우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압 석판의 내용은 실제로 성경 기록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성경의 내용을 신화로 간주하던 이들에게는 좋은 반증이 될 수 있었던 이 모압 석판은 안타깝게도 완벽하게 복원되지는 못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클레몽 가노는 베두인족으로부터 조각난 모압 석판을 사들여서 조심스럽게 복원을 시도했지만 상당 부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처음 상태로의 복원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클레몽 가노의 작업으로 모압 석판은 원본의 5분의 3 정도밖에는 회복되지 못했고 나머지는 탁본을 참고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모압 석화는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보물 사냥꾼과 모압 비석이 얽힌 일화는 권력과 자금을 앞세워서 밀어붙이던 서구 열강들의 무리한 보물찾기 열풍과 거기에 편승해서 한몫 잡으려던 사람들의 무지한 욕심이 어우러져서 빚어낸 아주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냥불기